자, 3강 충돌 들어가겠습니다. 이 충돌 단어는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물리량이 3개가 튀어나오고 그 물리량이 굉장히 이렇게 연관성이 많아서 헷갈리기 딱 좋아. 그래서 맨 처음에 물리량 3개를 구분하는 거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 끼면 뒤에부터는 쉬운데 이 첫 단추에서 뭉개지면 뒤에가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오케이? 일단 운동량이라는 말이 나올 거고 두 번째가 충격량이라는 말이 나올 거고 세 번째가 충격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걸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운동량이 뭔 뜻일까?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 되게 추상적이지. 개념이 없지, 그죠? 아직 감이 안 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갖고 누가 니네 얼굴 옆으로 짱돌을 하나를 확 던진 거야. 돌멩이를. 근데 맞지 않아도 이렇게 훅 지나가면 오우 맞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 느낌. 이해 가요? 저 앞에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우웅 하고 지나가는데 안 받쳐봐도 어우 저거 부딪히면 죽을 것 같은 느낌. 그걸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 게 운동량이에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갖는 어떠한 물리량을 가장 단순화.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단순화예요. 물체 운동을 표현한 가장 단순한 값을 운동량이라 그래. 그래서 줄이다가 더 이상 못 줄인 게 질량. 당연히 니네 얼굴 옆으로 탁구공을 던졌을 때하고 볼링공을 던졌을 때하고 느낌이 다를 거 아니야. 그 느낌 차이가 뭐겠어? 질량이 일단 빠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속도가 들어가. 속도. 물체의 운동량이야.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이니까 운동값을 뺄 수는 없는 거지. 그지? 운동과 같은 말이 뭐라고 몇 번을 강조하지. 그지? 운동하고 같은 말이 속도. 그래 여기 속도가 들어가. 그럼 기호로 바꾸면 P. 앞으로 스몰 P라고 쓸 거야. 운동량은 M, V. 근데 V, 속도가 벡터야, 스칼라야? 벡터죠.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죠. 그럼 벡터에다 스칼라를 곱했으니까 운동량은 당연히 뭘까? 벡터겠죠. 그럼 운동량의 방향 성분은 어디서 온 거야? 속도하고 같은 거죠. 이해가?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짱돌이 이리 휙 날아가면 얘 운동량 방향은 어딘 거야? 여긴 거야. 이쪽으로 휙 날아가면 운동량 방향이 어딘 거야? 여긴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속도하고 운동량은 방향이 있다. 이해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낚는 게 맨 처음 낚는 게 이런 거야. 2kg짜리 쇠구슬이 2m/s로 날아가는 오른쪽으로 가는 A가 있고 4kg짜리 쇠구슬이 왼쪽으로 1m/s로 가는 B가 있어요.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어때? 자, A부터.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어떻게 하면 돼? 질량 곱하기 속도야. 2는 4. 그래서 4kg/m/s. 단위 잘 봐요. A의 운동량은 4kg/m/s예요. 방향은 오른쪽. 얘 가? 오케이? B의 운동량은 뭐라고 하면 돼? 4, 1은 4kg/m/s. 다만 방향은 이쪽. 맞아? 오케이? 그럼 운동량의 크기는 어떤 거야? 같은 거죠. 운동량은. 다른 거야. 이렇게 교묘하게 낚아요.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A의 운동량은 B의 운동량과 같다. 그러면 마저 틀려. A의 운동량은 B의 운동량과 다르다. 뭐 때문에? 방향 때문에. 근데 A의 운동량의 크기는 B의 운동량의 크기와 어때? 같지. 이렇게 장난을 쳐. 그러니까 운동량을 물어봤는지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는지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조금 고급스럽게 이건 원초적으로 낚은 거고 좀 고급스럽게 낚으면 이렇게 낚아요. 질량 M짜리가 V로 들어가서 벽에 가서 땅 하고 부딪히더니 V의 속도로 튀어나왔다. 어떤 쇠구슬이. 충돌 전에 이 물체의 운동량은 MV다. 맞냐? 질량 곱하기 속도 MV. 이해 가요? 충돌 후에 이 쇠구슬의 운동량의 크기는 MV다. 맞아? 맞죠? MV. 그러므로 이 쇠구슬은 충돌 전후에 운동량이 보존되었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거지. 이쪽의 운동량과 이쪽 운동량, 이쪽 플러스 MV랑 마이너스 MV는 다르잖아. 방향이 다르지. 그럼 보존된 게 아니야. 변한 거야. 자그마치 얼마가 변한 거야? 이쪽으로 날라오던 MV를 이쪽으로 MV로 보냈으니까 MV 일단 세우고 그 다음 MV로 보냈지. 그지? EMV가 변한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쇠구슬은 EMV가 변한 겁니다. 보존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낚았을 때 주의하세요. 그래서 운동량은 방향 있는 값이고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 값이구나. 알겠습니까? 두 번째.
충격량이 뭐지? 충격량이란 처음 보는 물리량이야, 그지? 충격을 줄 때 쓰는 물리량이에요. 충격을 줄 때 쓰는 물리량. 어떻게 때려야 아프겠냐?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충격량은 앞으로 I라고 표기할 거고 I는 FT로 표현을 합니다. 충격량은 앞으로 I인데 충격, 어떤 놈을 때릴 때 어떻게 때려야 아프다? 힘 곱하기 시간을. 근데 힘이 벡터야, 스칼라야? 힘이 벡터야, 맞아? 그럼 벡터에다가 스칼라 곱했으니까 충격량도 벡터야. 그럼 다시 한번 힘하고 충격량은 방향이 어때? 같아. 두 새끼가 빵 하고 부딪혔어. 자동차 A와 B가 가다 빵 부딪혔어. 그럼 이 자동차는 힘을 이리 받았지. 그럼 얘가 받은 충격량은 이쪽이야. 빵 부딪혔을 때 얘는 힘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차가 섰을 거 아니야. 그럼 얘 충격량은 이쪽이야. 충격량의 방향이 달라버려. 둘이 부딪히면. 이해 갑니까? 오케이? 그래서 충격량은 충격을 줄 때 쓰는 물리량으로 힘 곱하기 시간을 곱한 값에 비례한다. 이게 뭔 말일까? 어떤 놈을 때릴 때 땅! 세게 때리는 거 중요해. 그래야지 아프겠지, 그지? 근데 끊어치는 것보다 밀어치는 게 아프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요? 야구 선수가 공을 이승엽이 홈런 칠 때 보면 공을 땅 끊어치든 밀어치든 밀어쳐요. 그게 날라오는 공을 배트로 이렇게 땅 칠 때 초고속 카메라로 보면 배트가 때리는 힘이 10만 뉴턴이라고 치자. 10만 뉴턴. 근데 야구공이 날라와. 근데 10만 뉴턴 곱하기 0.01초. 그게 뭐냐면 야구공을 이렇게 때리는 거야. 끊어치는 거야. 얘가? 그럼 밀어친다는 건 날라오는 공을 이렇게 접촉 시간이 길어지는 거거든? 그럼 10만 뉴턴 곱하기 0.01초하고 10만 뉴턴 곱하기 0.02초 차이야. 그냥 빨리 봤을 때는 이거랑 이게 차이 없는 것 같지, 그지? 초고속 카메라로 보면 착각착각착각착각 이거랑 착각착각착각착각 이런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럼 접촉 시간이 0.01초하고 0.02초 차이는 0.01초밖에 차이 안 나지만 충격량으로 따지면 2배가량 차이 난다는 얘기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야구를 홈런 칠 때 보면 배트를 끝까지 밀어치더라. 박세리가 드라이버샷 칠 때도 끊어치지 않고 쭉 밀어쳐야 훨씬 멀리 가더라. 이해 가요? 그래서 얘랑 관계되어 있는 유사 사례 일단 알아둬야 돼. 충격량을 크게 하기 위한 유사 사례. 첫 번째, 금방 얘기했다시피 밀어친다. 밀어치고 권총보다 장총이 총신이 길지. 권총보다 TRG 저격총이 데미지가 세요. 그죠? 그 이유가 같은 총알을 쏘더라도 총신이 짧으면 슉 요만큼 미는데 총신이 길면 약실에서 총알이 터지고 탄두를 밀어내는데 슉 하고 시간이 길지. 포신이 긴 포일수록 멀리 쏘는 거야. 총신이 긴 총일수록 사격거리가 길어. 데미지도 세고. 알겠습니까? 권투를 칠 때 어떻게 쳐야지 아파? 끊어치는 건 잽이라 그러고 밀어쳐야지 스트레이트야. 이해 가요? 그래서 충격량이 큰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 가요?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을 길게 할수록 아파서 예를 들어 손목 맞기를 해도 모질하는 애들, 물리 안 하는 애들은 아싸! 손 대! 그래 놓고 이렇게 때린단 말이야. 이거는 데미지가 없어요. 한 대를 때려도 어떻게? 세게, 시간은 길게. 이렇게 눌러줘야 많이 아프다 이런 얘기야. 알겠나?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을 길게 하는 건 포신이 긴 포 이런 것들도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옥상에서 침 뱉을 때 밑에 있는 애한테 이러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멀리 안 나가. 멀리 뱉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막 약 올린다면 되게 멀리까지 도망가. 그러면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일단. 모은 다음에 혀를 말어. 혀를 말아서 하고 불면 야 하고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뱉어보면 굉장히 멀리 가요. 이제 갔어요?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이 길수록 충격을 줄 때 쓰는 물리량이 커진다. 그 유사 사례들 잘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근데 요 뒤에 붙어 있는 말이 더 중요해. 델타 MV. 일단 식을 써놓고 말 그대로 해석을 해줄게요. 금방 MV가 뭐라 그랬지? 여기 있는데. MV가 뭔 뜻이야?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라는 뜻이야. 그지? 근데 앞에 델타가 붙으면 얘는 무슨 뜻이야? 변화량이야. 그래서 얘 이름은 충격량이었고.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은 어떤 말이야? 아니 똑같은 말이야. 근데 보기에서 꼭 두 번 물어봐요. A가 받은 충격량보다 B가 받은 충격량이 크다 그러더니 A의 운동량 변화량보다 B의 운동량 변화량이 작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야. 같은 말이거든.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은 말이에요. 알겠나? 근데 이게 헷갈린 거야. 잘 봐봐. 운동량과 충격량은 엄연히 다르지. 운동량은 스몰 p라고 쓰고 정의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그지? 충격량은 i라고 쓰지 그지?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아. 그래서 헷갈려. 운동량하고 충격량은 다른 값인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아요. 알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여기 2kg짜리 짱돌이 있는데 얘를 10m/s로 날려. 근데 여기 찰스가 있었네. 찰스가 이러고 있었네. 근데 머리를 빡 하고 때리고 이 쇠구슬이 2kg짜리는 똑같은데 5m/s로 속력이 줄었어. 그럼 처음 운동량은 얼마였어? 어렵죠? 2 곱하기 10 얼마죠? 20kg/s. 처음 운동량은 20이었고 나중 운동량이 얼마야? 10kg/s. 운동량이 어떻게 됐어? 줄었지. 얼마나? 10이나. 그거 어디다 썼어? 철수 머리통 때리는데 썼다는 얘기지. 그지? 어떤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철수가 받은 충격량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어떤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요게 사실은 이게 뭐 충격량의 법칙이라든가 이걸 만들어내서 유명해진 사람이 없는 것이 얘는 뭐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식을 그냥 편집한 거야. 물체한테 잘 봐. 물체한테 충격을 준다는 건 내가 얘한테 뭘 주는 거야? 힘을 주는 거야. 힘. F. 근데 F는 뭐라고 배웠어? ma. 질량 곱하기 실제 가속도. 기억나요? 그럼 가속도는 T분의 델타 V. 속도 변화량.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양변에다가 T를 곱해버려. 그랬더니 F 곱하기 T를 하면 델타 MV가 되는 거야. 이해 가요? 어떤 물체에다가 힘하고 시간을 곱한 물리량은 어떤 물체가 갖고 있는 가장 단순화시킨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게 이제 이퀄로 성립됐을 때 얘를 묶어서 그냥 충격량이라고 이름만 붙인 거야. 이해 가세요? 그 관계에서 얘가 벡터니까 얘가 벡터고 얘가 벡터였고 그게 이거야. 알겠습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식을 다르게 해석했던 것 뿐입니다. 됐냐? 그런데 이게 엄청난 무게 레어템이야. 레어템. 충격량 I는 FT는 이 델타 MV를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꼴로 바꿔야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이 식이 되겠지. 그제? 요게 레어템이라서 이 레어템이 왜 레어템인지를 한번 보여주려고.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 있었습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있었어. 오케이?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줘서 2초 후에 속력은 하고 물어보면 이런 간단한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기본템으로 풀었어. F는 ma. 맞냐? 질량 2kg에 10N 주면 가속도 얼마 나와? 5. 그럼 가속도가 5구나. 가속도 5m/s의 제곱이 의미하는 건 1초에 얼마씩 빨라진다? 5씩 빨라진다. 2초 지났다 얼마까지 빨라져? 10. 이게 기본템이야. 그지? 근데 오늘 이걸 가르쳐줬지.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래? 레어템이래잖아. 그럼 얘보다는 뭐 좋은 게 있어야 레어템일 거 아니야. 그지? 알간? 얘는 이걸로도 풀려. 봐봐봐. 얘한테 10N으로 다 2초 동안 가하면 충격을 얼마를 준 거냐? 그러면 10N 곱하기 2. 그래서 20N세크라는 충격량을 준 거야. 이 물체한테. 근데 얘는 2kg 곱하기 질량 2kg 곱하기 나중 속도는 얼마냐고 물어봤고 2kg 곱하기 처음엔 정지돼 있으니까 처음 속도는 0. 맞습니까? 그럼 V가 얼마야? 나중 속도가 10m/s라고 나오지. 이게 레어템이야.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어디서 이제 위력이 발휘가 되느냐? 요거 보시죠. 얘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힘, 10N의 힘으로 쭉 밀은 거야. 몇 초까지? 2초까지. 그러니까 힘이 일정했으니까 우리가 가속도가 5로 일정했다라는 등가속도라는 가정하에 1초에 1초 50 빨라졌구나. 이렇게 풀었지. 이해 가요? 그러면 얘로 풀 때는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힘이었을 때 이 그래프의 면적은 뭘 의미하는 거냐? T와 F를 곱한 값이 면적이니까 면적은 충격량이 되는 거지. 이 충격량이 얼마라는 거야? 이 그래프의 충격량이 20이다 놓고 여기다 대입해서 푼 거 아니야 지금. 알간? 그럼 뭐가 좋으냐?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같은 그림에 이 물체한테 10N을 이렇게 줬다 안 하고 가로축, 시간축, 세로축, F축 그래프에
이따위로 줬대. 여기가 10N인데 여기가 2초래. 2초 후에 속력은 하고 물어보면 허걱하는 거야. 기본 템만 알고 있는. 왜? 힘이 변하지. 힘이 변하면 가속도가 변해 안 변해? 변하죠. 순간순간 가속도가 다르지. 근데 어떻게 알 거냔 말이야. 그럼 기본 템으로 못 풀어 이걸. 알간? 근데 문제에서 이 면적이 예를 들어 뭐 10N세크다 라고 문제에서 준다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T 그래프의 이 그래프의 면적은 뭘 의미하니까? 충격량을 의미하니까. 그럼 충격량은 얼마니까? 10이니까 여기다가 10 집어넣고 10N세크의 충격량은 2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2 곱하기 처음 속도는 0이었구나. 그제? 그럼 2초일 때 이물체의 속력은 5가 되는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레어템이야. 이 식과 더불어서 알아둘 게 FT 그래프의 면적이 뭐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면 돼? 충격량이라는 거. 오케이?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베이스고 요걸 변형한 스타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변형한 스타일. 요거 한번 보여줄게요. 가로축은 시간축, 세로축에다가 운동량이라고 줘. 그래 놓고 어떤 놈이 이렇게 뭐 이렇게 같아. 2초, 4초, 6초. 그래 놓고 여기가 뭐 4 kg/s 여기가 8 이렇게 줄게요. 자, 물어봅니다. 0에서 2초까지 뭐 바닥에 2kg짜리가 있었다. 뭐 이따위로 문제를 주면서 바닥에 2kg짜리가 처음에 운동량이 0인 거 보니까 0초일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제? 근데 이와 같이 운동량이 변했대. 0에서 2초까지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봐. 그러면 여기다 대고 쓸데없이 면적을 구하면 되겠어요? 아까는 여기가 힘하고 시간이었으니까 면적을 구하면 FT, I가 나왔지. 그제? 근데 여기서 운동량으로 주면 여기다 면적을 구하면 안 돼. 충격량은 F 곱하기 T고 델타 MV인데 이 그래프 자체가 MV지. 그럼 뭘 찾으면 되는 거야? 변화량을 찾으면 되는 거야. 0에서 2초 사이에 변화량이 얼마였어 결국? 4. 그래서 0에서 2초까지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4 kg/m/s 또는 4 Ns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kg/m/s하고 Ns는 똑같은 단위예요. 오케이? 왠지 봐봐봐. N라는 단위에 N은 힘이지. 힘의 단위지. 힘은 F는 MA지. 그럼 얘가 질량 kg에다가 가속도가 m/s의 제곱이고 거기다 세크를 곱하면 그게 m/s야. kg/m/s. 그래서 N세크하고 kg/m/s는 같은 단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니네들한테 물어볼 때 기억 0에서 2초 동안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냐? 그럼 변화량을 구했어야 돼. 여기서는 면적을 구하면 안 되고. 뭐 여기서는 내가 실수로 지금 면적을 구하나 변화량이나 똑같네. 그지? 내가 1이라고 나오면 달라지겠지. 그죠? 알간? 다시 2에서 4초 동안 이 물체는 힘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 맞을까 틀릴까? 2에서 4초 사이에 이 물체는 힘을 받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2에서 4초 사이에 운동량이 변했니 안 변했니? 운동량이 안 변했으면 얘가 0이면 시간이 0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 분명히 시간은 2초 흘렀다 그랬으니까. 그지? 뭐가 0이야? 힘이 0인 거지. 얘가요? 힘을 안 줬으니까 운동량 변화 없이 그대로 간 거야. 등 속도로. 알겠나? 그런 논리적인 추론도 가능하고 또 하나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까?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로축분의 세로축, 가로축은 T, 세로축은 델타 MV, 운동량 변화량이란 말이야. 얘가 뭘까? 여기 있잖아. T분의 델타 MV를 이거 갖고 만들어봐. 얘가 내려가면 되지. 그럼 뭐가 나와? 힘이야, 힘. 순간 힘. 이해 갔어요? 그래서 얘는 0에서 2초까지는 힘을 일정하게 받아서 충격량을 4를 받은 거고 2에서 4초 사이에 기울기가 어땠어? 계속 0이지. 힘을 받지 않은 거고 다시 디귿 4에서 6초 사이에 이 물체의 힘은 어떻게 됐어? 기울기지.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니까? 커지니까 힘이 점점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FT 그래프에서는 충격량을 쓸 수가 있고요. 시간 운동량 그래프에서는 뭘 쓸 수가 있는 거야? 변화량과 기울기를 가지고 힘하고 충격량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있겠어.
자, 여기 이제 그래프적인 스킬. 지금 레어템 사용 방법을 몇 개 더 보여줄게요. 요거 한번 볼까요? 벽이 있습니다. 벽에다가 2kg짜리 쇠구슬이 10m/s로 날아가서 빵 하고 부딪히더니 반대 방향으로 2kg짜리가 5m/s로 날아나왔다. 튀어나왔다. 그러면서 물어보길 벽이 받은 충격량 I 벽은?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무 개념도 없이 그냥 참고서 보고 공식만 외운 학생들은 I는 FT는 MV-MV0 이걸 외웠겠지, 그제? 이 벽이 받은 충격량은 힘? 몰라, 그지? 시간? 몰라. 근데 벽의 질량? 몰라. 속도? 몰라. 그래서 몰라. 이래버리지, 그제? 오케이? 요런 문제는 요렇게 풀면 안 되고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하나 줄게요. A하고 B가 와서 빵 하고 부딪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 하고 붙어버릴 수도 있어. 그지? 어떤 놈과 저떤 놈이 부딪힐 때는 얘가 얘를 100으로 때리면 동시에 얘는 얘를 얼마로 때려? 100. 그걸 뭐라 그래? 작용? 반작용의 법칙. 한 번의 예외도 없어요. 두 놈이 부딪혔다 그러면 둘이 주고받는 힘은 똑같아. 매 순간. 알겠나? 그리고 빵 하고 부딪혔는데 얘가 0.02초. 그럼 얘는 몇 초? 둘이 부딪혔는데 얘가 0.02초 동안 부딪혔으면 얘도? 그럼 서로 부딪히는 힘 크기 똑같고 방향만 반대고 시간 똑같지. 그럼 F 곱하기 T, F 곱하기 T 즉 충격량 크기는 어때야 돼? 같아요. 두 놈이 부딪혔다 그러면 주고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무조건. 알겠나? 그래 띡 보니까 벽이 받은 충격량 이쪽으로. 아까 전에 I벽은 FT는 MV-MV0를 놓고 이런 학생도 있었어. 선생님한테. 선생님 얘 모르죠? 근데 질량도 모르는데 이 벽은 충돌 전이나 충돌 후나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벽에 받은 충격량은 0이에요. 라는 학생이 있더라고. 그래? 그럼 너 일로 와. 너도 머리통 대. 그리고 2kg짜리 쇠구슬을 던졌더니 땅 하고 튀어나오면 얘 아파 안 아파? 많이 아파. 땅 하고 튕기면. 기지. 어디서 잘못된 거야? 이 주어지지도 않은 물리량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러고 이 공이 받은 충격량 I 공을 구하면 I 공의 크기와 I 벽의 크기는 어떠니까? 같을 테니까. 이해 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소스는 없으니까 공을 구해야 돼. 공의 질량은 2kg.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나오는 방향은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이 부호를 잘해줘야 돼. 그럼 여기다가 넣으면 2 곱하기 나중 속도는 마이너스 5 빼기에 2 곱하기 처음 속도는 플러스 10. 그래서 얼마요? 충격량 I가.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30 뉴턴 세컨. 마이너스는 왜 붙은 거예요? 공은 이리 와서 이렇게 튕기려면 저쪽 방향으로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래서 공이 받은 충격량은 왼쪽 방향으로 30 뉴턴 세컨이야. 그렇다면 벽이 받은 충격량은 플러스 방향. 즉 오른쪽으로 얼마? 30 뉴턴 세컨이다. 그냥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처음 풀이니까 이게 보여줬지만 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 되게 싫어해. 이거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막 바꾸다 보면 헷갈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얼마 갖고 들어왔어? 20 갖고 들어와서 얼마 갖고 튀어나가든 10 갖고 튀어나가지. 20으로 들어온 놈이 10으로 튀어나가려면 20 일단 세우고 10을 보내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30이 변한 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벽이 받은 충격량이 30이다. 자, 여기서 또 유추되는 두 번째 예제가 있어요. 수평한 바닥에 질량 M짜리 쇠구슬이 3개가 있어. A, B, C가. 근데 재질이 달라. 얘는 쇠구슬이고 얘는 뭐 탱탱볼이고 그 다음 얘는 찰흙이고 이래. 3개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얘는 띵 해갖고 이 높이까지 올라오고 얘는 퉁 하더니 이 정도 올라오고 얘는 하고 붙어버렸어. 오케이? A, B, C 중에 바닥이 받은 충격량은 누가 제일 클까? 일단 물체를 떨어뜨리면 내려오면서 점점 빨라지지. 그럼 바닥에 도달했을 때 얘도 속력이 V일 거고 얘도 속력이 V일 거고 얘가 V로다가 바닥에 가서 부딪힐 거야. 같은 속력. 그죠? 그 다음에 퉁 튕겨갖고 이 높이까지 올라갈 때 얘는 V로 튀어 올라갔겠지. 그래야 저 높이까지 올라가지. 얘가? 근데 얘는 거기까지 못 갔으니까 뭐 대충 뭐 한 2분의 V? 요 정도 튀어 올라갔다고 치고 얘는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붙어버렸으니까 튀어나간 속력이 없는 거지. 그럼 변화량으로 따져봐. MV로 들어와서 MV로 변했으면 2MV가 변했죠. 얘는 MV로 들어와서 2분의 1, 0.5MV 올라갔으면 1.5MV 변한 거지.
얘는 MV 들어와서 세우고 끝났으면 MV 변한 거지. 변화량이 누가 제일 커? A가 제일 커. 그래서 바닥이 받은 충격량은 A가 제일 커요. 오케이? 근데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애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얘가 충격이 제일 클 것 같아. 가서 딱 붙는 게.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어떤 놈 뛰어갈 때 막 경찰이 뛰어가고 확 끌어안고 자빠지 이렇게 댕띠그띠고 굴러버리지. 그게 이런 충돌이지. 그지? 오케이? 이건 별로 충격이 세지 않아. 그럼 상대방을 때릴 때 어떻게 충격을 줘야지 센 거야? 내가 한 10m/s로 날라차기로 들어간 다음에 10m/s로 튕겨져 나와야 쟤를 2번 죽이는 거야. 내 운동량 세우는데 한 번, 다시 튀어나가는데 한 번. 얘 가요? 가서 끌어안고 자빠지는 건 충격을 제일 덜 주는 거야. 아직 감이 안 오죠, 그죠? 비비탄 총싸움 해봤니? 비비탄 총을 들고 막 친구들이랑 싸우다 보면 난사전을 할 때가 있어. 서로 외딴 골목에서 딱 맞춰서 좋댔다 그러고 막 이렇게 쏠 때가 있어. 그지? 그러다가 총알이 날라와서 볼따구니 같은 데 딱 맞아. 그러면 어떠냐? 이런 충돌에 가깝거든? 시 같은 충돌? 그럼 볼따구니에 딱 맞으면 따가워. 그리고 여기 빨갛게 부어. 그죠? 그래도 데미지가 세지 않아. 막 쏘다가 총알이 날라와서 요런 뼈마디 맞을 때 있어. 뼈마디. 딱 하고. 그게 요런 충돌이야. 이때는 막 웃음이 나와. 그거 알아? 되게 짜증나게 아픈 거? 딱 맞으면 아픈데 막 웃겨. 그래서 막 쏘다 딱 보자. 막 이렇게 되는 거. 그게 B야. 내가 맞아봤던 거 중에 제일 아픈 게 우리 앞집 사는 형이 창문에서 저격을 했어. 나를. 땅. 근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 방에 이렇게 지나가다 틱 소리가 나길래 창문을 딱 쳐다봤는데 저기서 비비탄 날라오는 게 보여. 이게 보였어. 근데 이미 늦은 거지. 오! 하는데 이빨에 딱 맞은 거. 이빨에. 딱 하고 튀는데 이걸 조금 그냥 뒤로 넘어갔거든. MV로 들어와서 MV로 튀어나갔을 거 아니야. 진짜 이빨 부러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실제로 비비탄 총으로 이런 볼따구니 맞으면 따가웠고 뭐 그냥 부을 정도인데 안경알에 맞으면 안경알이 쫙 하고 금이 가고 시계 유리에 맞으면 시계가 쫙 금이 가요. 비비탄이 되튕겨 나갔을 때가 얘가 충격이 더 커. 오케이? 그 원인이 여기서 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네. 막대기로 때렸을 때 부러지는 건 이거는 맞는 사람 별로 아프냐 안 아프냐는 이걸로 따지는 거야. 내가 어떻게 세게 때리느냐는 여기에 달려 있는 거고. 오케이? 그럼 요거 설명할 때 할게요. 그래서 충격량은 I는 FT는 MV-MV0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레어템을 몇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 한번 봅시다.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2kg짜리 쇠구슬이 4m/s? 4m/s에 들어가서 이 벽과 충돌하는 동안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가 이렇게 되었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을 해봐. 초고속 카메라, 얘가 고무공이야. 그럼 가서 당구공 같으면 띵 하고 튀어나오겠지만 고무공 같으면 뻥 하고 튀어나왔을 거 아니야. 그지? 뻥 하면 이거 했을 때가 힘이 커지고 뻥 하고 튀어나오면 힘이 줄어. 오케이? 그러면서 줘. 이 그래프의 면적이 글쎄 12Nm/s다. 그리고 면적까지 줘요. 오케이? 2kg짜리 이 공은 몇 m/s로 튀어나올까? 충돌 후 속력은? 충돌 후 속력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성실하게 공식을 열심히 외우는 학생은 이걸 쓰죠. I는 FT는 MV-MV0 이렇게 쓰죠. 뭐죠? 그래 놓고 이 면적이 얼마야? 12. 아하, 충격량은 12구나. 그 다음 얘 질량은 2kg. 이제 나중 속도가 얼마냐고 물어봤고 빼기 2kg. 처음 속도가 얼마래? 4래. 맞아요?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니까 248 넘어가니까 20. 20은 2V. 그러므로 V 나중 속력은 10m/s라고 자신 있게 딱 쓴단 말이야. 그지? 아무 생각 없이. 2kg가 4로 와서 벽에 부딪힌 다음에 10으로 튀어나간대. 그것도 플러스 방향. 그럼 이리 와가지고 와 하고 뚫고 간다는 얘기잖아.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한데?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하나 붙여. 마이너스 10이요. 그럼 4로 들어가고 10으로 튀어나가는 쇠구슬이 있다. 그럼 그런 벽을 두 개만 만들면 어떻게 돼?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졸라 빨라지겠지, 그지? 그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 들어와서 튕겨서 더 빨리 나가는 건 말이 안 되거든. 어디서 잘못된 거야? 그럼 이 계산이. 이 계산이 어디서 잘못된 거야?
튕기고 나서 지까지 게 제일 빨라봐야 같은 속력만큼만 튀어나가지 더 빨라질 수는 없잖아. 어디서 잘못된 거냐 그랬더니 공식은 제대로 외웠는데 쓸 줄을 모르는 거지. 봐봐. 얘가 오른쪽으로 달려간다는 걸 플러스라고 했으면 얘가 퉁 하고 튕겨나갔을 때 충격량은 왼쪽 방향으로 받았겠지. 그지? 그럼 충격량에다가 12가 아니라 마이너스 10이라고 넣었어야지. 이해 가세요? 충격을 마이너스 12N세크를 줬더니 2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2 곱하기 처음 속도가 플러스 4였구나. 이렇게 넣었어야지. 알겠죠? 그럼 이 얼마요? 2, 4, 8. 마이너스 8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4는 2V. 그러므로 V가 얼마? 마이너스 2m/s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튀어나갈 때 2m/s가 돼서 튀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공식이 싫어. 나는 공식을 쓰면 더 헷갈려. 쉽게 얘기해서 야 얼마 갖고 들어왔니? 8 갖고 들어온 놈이 벽에 튕기면 당연히 1이 나가지. 그럼 8 세우고 나갈 거 아니야. 근데 그동안 충격이 얼마래? 12. 1이 들어오는 8을 이쪽으로 12로 때려준 거 아니야. 얘 가요? 그럼 8 세우고도 얼마가 남았어? 12로. 4가 남았지. 그럼 2kg가 2는 4 갖고가 나가겠구나. 이렇게 찾으면 돼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사고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식만 들이다 쓰면 아까 같은 오류가 범해진단 말이야. 방향 잘못 바꿔가지고. 알겠어요? 이해 갔어요? 물리는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레어템 새로운 공식이 튀어나갔길래 이걸 갖다가 사용하는 방법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시험에서 학생들 많이 갖고 노는 게 이런 거 있잖아. 논리적으로 헷갈리게 하는 거. 이 조그만 승용차, 이게 뭐 스파크인지 그 뭐지? 맞나? 스파크? 쉐보레에 있는 거 이렇게 뒤로 당기면 앞으로 갈 것 같은 되게 야담한, 그지? 그런 차하고 프라임, 옵티머스 프라임, 졸라 무식하게 큰 거. 막 이 차하고 막 달려와서 정면 충돌을 빵 했습니다. 오케이? 누가 뒤질 것 같아요? 승용차에 탄 사람과 덤프트럭에 이 화물차에 탄 사람 중에 누가 뒤질까? 승용차가 많이 피해를 입을 거야. 그건 이해하지, 그지? 실질적으로 왜 그럴까? 근데 금방 얘기했지만 두 놈이 정면 충돌해서 빵 하고 부딪히면 이 A라고 B라고 넣으면 A가 받은 힘의 크기와 B가 받은 힘의 크기는 어때요? 같지? 뭐니까? 작용? 반작용이니까. 맞냐? 둘이 받은 충돌 시간은 어때? 같겠지? 그러면 충격량은 어때?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을 이거 곱한 꼴이니까 같지? 충격량, 힘, 시간 다 똑같은데 왜 뒤질까? 왜 승용차 탄 사람이 죽을까? 사람이 다치는 건 가속도 때문이에요. 자, 얘 질량은 되게 조그마하고 얘 질량은 겁나 커. 근데 힘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스몰 m 곱하기 이따만한 가속도하고 라지 m 곱하기 조그만한 가속도를 곱한 게 같다는 얘기지. 이해 가요? 그러면 이 안에도 운전자는 60kg짜리 사람, 이 안에 타고 있는 탑승자도 60kg짜리 사람. 그럼 이 60kg이 이 가속도를 받으면 얘는 유리창을 뚫고 튀어나가서 어디서 있는지 시체도 못 찾아요. 이해 가요? 근데 이 아저씨는 60kg인데 이 가속도 곱한 것만큼 이쪽으로 관성을 받지. 빵 부딪혔을 때, 그제? 그럼 아야 무릎이야, 무릎 아파 이러고 끝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옵티머스 프라임을 끌고 다니자. 이게 지로이라고. 진짜 개간지날 것 같아, 그지? 간지나지 않냐? 학교 갈 때 이거 딱 붕붕 이러고 막 주차장에 애들 승용차 한 대 세울 때 자기는 딱 내려가고 문 빡 닫고 있어 보이지 않아? 미안해. 그래서 차는 질량이 크면 가속도가 줄어서 덜 다친다 이런 얘기. 알겠어요? 질량이 큰 차는 가속도가 줄어서. 자,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충격력. 말끝이 뭘로 끝나니? 력이야, 힘이야, 힘. 근데 이 힘이 새로운 게 아니라 여기 있네? 얘가 충격력이거든. 충격을 줄 때 쓴 힘. 그럼 충격력 F는 T분의 I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 보세요. 충격력과 충격량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지. 충격량은 I고 충격력은 F라 다른 말이야. 근데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충격력과 같이. 헷갈려 봐.
충격력,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 운동량 막 헷갈려. 오케이? 그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 운동량하고 충격량하고 충격력은 전혀 다른 관계인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은 거고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야 충격력과 같은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럼 얘는 왜 따지는 거냐? 충격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 충격력은. 그 유사 사례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시간을 길게 하면 힘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책상에서 어떤 학생이 뛰어내려서 바닥에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 보통 무릎을 굽히면서 이렇게 떨어져. 그럼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줄여갖고 내 다리나 척추에서 받는 이 충격력을 줄이는 거야. 정신 나간 놈이 학교 책상에서 바닥에 뛰어내리면서 무릎 쫙 펴고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 척추뼈 주저앉아. 안진맥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 갑니까? 높은 빌딩에 불이 나면 밑에 소방관들이 밑에서 뭐 깔지? 에어매트 깔지. 에어매트 깔고 뛰어내리라고. 그럼 뛰어내리면 훅 하고 시간이 길어져서 고층 빌딩에서 바닥에 떨어질 때 받는 충격량은 똑같은데 시간이 길어지면 힘을 줄여서 얘가 안 다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 다음 유사 사례가 또 뭐가 있을까? 권투 선수들 앞에 글러브 이만한 큰 거 끼는 거. 푹신푹신한 거. 자동차 예쁘게 만들어 놓고 앞뒤에 범퍼를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 자동차가 부딪힐 때 앞에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범퍼여야지 부딪힐 때 우그러들어야 덜 다치거든. 알겠어? 예를 들어 자동차 충돌 실험 같은 거 텔레비에 나오잖아. 노란색 자동차에 불쌍한 마네킹 태워놓고 가서 쇠를 부딪혀갖고 애 막 이렇게 되는 거 보고 막 끔찍해 막 이러는 거 하잖아 우리가. 그지? 그때 장면 보면 A사의 자동차가 있어. 우웅 해서 부딪히는데 띵 이렇게 부딪히는 자동차가 있고 B사의 자동차는 웅 이렇게 무너져. 그러면 얼핏 볼 때는 누가 더 좋은 차인 것 같아? 얘는 확 찌그러지고 얘는 안 찌그러지면 얘가 좋은 차인 것 같지. 이거 탄 사람은 죽는 거야. 얘가요? 똑같은 벽에 받는 충격을 받는데 시간이 짧으면 얘는 앞으로 튀어나가는 힘이 엄청 커져갖고 안전벨트를 매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 척추뼈 여기 다 나가. 갈비뼈 다 나가고 목뼈 빠지고 그래서 죽어. 그러니까 차는 앞에가 많이 우그러질수록 사람은 덜 다쳐. 얘가요? 대신에 그 우그러진 게 운전석으로 덮치면 많이 아파요. 자, 자동차가 무조건 크다고 안전도가 1등이 아니야. 경차 중에도 안전도 검사했을 때 1등 나오는 차들 많아. 그게 뭐냐면 앞에는 적당히 찌그러지면서 운전석으로 안 덮치고 구조적으로 옆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야. 얘가요? 운전석적으로 안 덮치고 옆으로 이렇게 우그러지게 만들어 놓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안전성 검사에서 높이 평가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앞에는 우그러졌는데 운전수가 멀쩡하면 마음이 아파? 죽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차는 다시 사면 되지만 사람은 다치면 안 되잖아. 그지? 여기 외국 브랜드 중에 독일 차는 아우디, 뭐 BMW 이런 차들은 소위 말해 운동 성능이 좋아. 잘 달려. 근데 스웨덴 차였나? 저 볼보가 스웨덴인가 그러거든? 그 볼보 차량은 덴마크인가? 스웨덴인가 보다. 하여튼 볼보라는 차량 회사는 차의 안정성으로 차가 단단하기로 유명한 차거든. 근데 그 차가 워낙 단단해, 게 구조가. 내가 그때 모터쇼에서 봤던 게 볼보 차 2대를 놓고 그 위에다가 쇠로 되어 있는 판을 놓고 그 위에 볼보 덤프 트럭이 올라가 있는데 승용차가 멀쩡하더라. 그러니까 지네 차는 그 정도로 단단하다 이렇게 자랑하거든. 근데 차가 무조건 단단하다고 운전자가 안전한 건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는 빵 부딪힐 때 퍽 하고 터졌고 에어백. 그것도 이거고. 오케이? 야구공 싹 던졌을 때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물러서면서 받아야지. 그죠? 물러서면서 받아야지. 이런 것들이 충격력과 관계되니까 어떻게 하면 덜 아프게 맞느냐.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충격량은 때릴 때는 어떻게 때려야 아프다 그랬지? 힘 곱하기 시간을 길게 해야지 아프다 그랬지. 그럼 맞을 때는 어떻게 맞아야 안 아프다? 시간이 길어야 힘이 준대. 뭔가 어폐가 있죠. 그죠? 세게 길게 때려야 아프다 그러니까 길게 맞아야 안 아프대. 그게 아까 얘기한 거야. 때렸는데 몽둥이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냐고. 오케이? 몽둥이가 부러지면 일단은 충격량 부분에서 힘 곱하기 시간을 길게 줄 수 있는 부러지는 순간부터는 충격을 가한 시간이 아니잖아. 충격량도 줄고요.
오케이? 맞는 사람 입장에선 부러진 막대기가 확 하고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력은 덜 아파. 한마디로 막대기가 부러지면 덜 아파. 안 부러져야 많이 아파. 안 부러졌는데 선생님이 빡 밀어쳤을 때가 많이 아파. 근데 매는 주고받는 순간이 너무 빠르니까 헷갈려. 지금 막 머리가 복잡하지, 그지? 아, 길게 때려 아프다 그러고 길게 맞아야 안 아프다. 너무 순식간에 주고받아서 그래. 야구로 설명을 해줄게. 야구. 그럼 투수가 야구공을 던지는 건 충격량일까요? 충격력일까요? 충격량이지. 그지? 왜? 가만히 있는 공의 운동량을 변화시킬 거니까. 그럼 투수가 와인드업에서 공을 던질 땐 어깨 힘은 어떻게? 세게, 시간은 길게. 그래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땐 와인드업 한 다음에 힘 곱하기 시간을 길게 밀어 던진단 말이야. 오케이? 메이저리그 투수가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던지는 애 있어? 읍소리 보이게? 이름 너무 없어 보여, 그지? 그래서 투수가 강속구 던질 땐 힘 곱하기 시간 길게, 그래서 던지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 최대한. 오케이? 그러면 투수는 힘 곱하기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해서 이 공의 운동량을 이빠이 변화시켜서 던졌어. 손을 떠났어. 그러면 충격력은 누구 얘기야? 받는 포수 입장이야, 포수. 그러면 투수 손을 떠난 공이 엄청난 충격량을 갖고 내 손을 향해서 돌진을 해오는데 그 공에다가 대고 얘가 덜 아프게 맞으려면 공에다 대고 불쌍한 표정 한다고 안 서줘, 그지?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시간을 길게 물러서면서 푹 하고서 물러서면서 받으면 힘을 조금 줄여서 손에 가하는 힘을 줄일 수가 있는 거지. 건방진 포수 새끼야 이러고 있다 날라오는 공 땅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돼? 뼈 부러져요. 그래서 포수도 손가락발 많이 부러진다고 들었어. 150km 이상으로 던진 공을 재수 나쁘게 타이밍 잘못 잡아갖고 받으면 부러진대. 그러니까 매 맞을 때도 딱 때리면 이렇게 내리면서 맞으면 덜 아프잖아. 그지? 그거 막 빙신같이 이러다가 엇박자로 맞으면 더 아파. 오케이? 그게 이거야, 충격력. 그러니까 유사사례가 완전히 달라. 얘는 충격을 세게 가하는 방법, 포신이 긴 포가 멀리 나간다, 밀어쳐야 아프다. 얘는 어때? 푹신푹신해야 덜 아프다. 입장이 다른 거야, 때리는 사람이랑 맞는 사람이랑.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막 헷갈릴 때는 야구로 생각하면 돼. 투수는 충격량을 주는 사람, 포수는 충격력을 받는 사람. 그래서 얘랑 관계되어 있는 문제다. 그럼 요 정도 하나만 들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바닥면에 같은 높이에 계란이 왔어요. A와 B 똑같은 계란이 같은 높이에 있어요. 요즘에 비싼데 이 계란. 그럼 뚝 떨어지면 A는 바닥에 툭 해갖고 그냥 아작. 비싼 계란 막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리면 엄마한테 혼나. 그지? 근데 얘는 여기다가 스펀지를 갖다 스펀지. 그래서 떨어뜨릴 때 툭 하고 떨어져. 그거를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로 한번 바꿔보면 A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B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오케이? 이게 뭘 의미하느냐? 같은 높이에서 떨어져서 바닥에서 설 때까지 받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떨까? 같겠지. 얘가 여기 도착했을 때 속력이나 얘가 여기 도착했을 때 속력은 똑같고 나중 속력은 둘 다 0이어야 되잖아. 그럼 운동량 변화량이 같으니까 A하고 B 질량도 같으니까 충격량의 크기가 같았겠지. 근데 A는 정지할 때 어떻게 정지해? 되게 짧은 시간 내에 정지하단 말이야. 근데 B는 어떻게? 그래도 시간이 긴 시간 만에 정지를 해. 그럼 이 그래프로 따졌을 때 A와 B의 면적은 어때야 된다는 얘기가 돼? 면적이 IA, 면적이 IB. 그럼 IA와 IB의 크기는 같다는 얘기가 되지. 근데 얘는 밑에가 짧으니까 위로 커져서 최대 충격력이 커진 거지. 최대. 그래서 깨지는 거야. 알까? 근데 얘는 충격력이 A보다는 작지. 높이가 낮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안 깨지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이때 A와 B의 충격력의 최대값은 A가 크고 충격량은 같은 거고 충돌 시간은 B가 긴 거고. 이해를 해야 돼요. 물리 개념. 알겠습니까? 그래서 푹신푹신한 데 떨어지는 놈이 덜 아프다. 그렇다고 충격량이 줄어든 게 아니다. 충격력이 줄어든 거다. 알겠습니까? 자, 이걸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물리량을 태어나서 처음 보기 때문에 개념 잡는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한 편이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이거를 적용하는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돌의 종류. 뭔가 A와 B가 빵 부딪힐 때 세상의 충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게 있고, 비탄성 충돌이 있으며,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어요. 일단 뭔지를 설명을 하자면, 벽이 있는데 어떤 쇠구슬이 10으로 들어가서 10으로 튕겨져 나와. 띵! 하고. 이런 걸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그래요. 근데 완전히 붙었다라는 얘기는 세상에 이런 충돌은 없습니다. 만약에 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쇠구슬을 놨는데 얘가 슝 와서 땅 부딪혀서 그 속도로 다시 튀어 올라가면 그 높이까지 다시 오잖아. 그럼 냅두면 땡땡땡땡 100만 년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가능하려면 위치 에너지가 내려와서 운동 에너지가 됐다가 다시 올라갈 때 빵 부딪히는 순간에 소리, 열, 빛, 파동 하나도 안 나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대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이었다가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이라는 말이 붙었다라는 얘기는 가상의 충돌을 이야기하는 거고, 얘 가까운 충돌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구공. 당구공 같은 경우는 완전 탄성 충돌에 가까워요. 또 왜 저기 실험실에서 쓰는 충격구 있지, 이렇게 생겼고 똑딱 똑딱 하는 그런 충격구. 아니면 매끄러운 책상면에다가 100원짜리 놓고 탁탁 때리는 거, 100원이 100원을 딱 때리는 거, 이런 걸 완전 탄성 충돌에 가까울 때는 그냥 이렇게 놓고 풀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많은 충돌은 비탄성이지. 가서 그냥 대충 퉁 하고 튀어나오는 거. 10으로 들어가서 2나 3이나 퉁 튀어나오는 거. 오케이? 완전 비탄성은 뭐냐 하면 슝! 10으로 들어가서 하고 붙어버리는 거야. 찰흙을 던진다든지 날개랑 이렇게 된다든지 휴지 물 묻혀서 천장에 딱 붙는 거. 이런 건 완전 비탄성이래. 세상의 충돌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알까? 그랬을 때 운동량은 어떠냐? 운동량은 그래서 물체 운동을 표현한 가장 단순한 값이기 때문에 완전 탄성도 보존이 되고 비탄성도 보존이 되고 완전 비탄성도 보존이 돼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성립을 해. 말 끝이 뭘로 끝나요? 법칙. 그럼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는 거죠? 믿고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완전 탄성,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줄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1. 예를 들어서 마찰이 없는 매끄러운 면에 2kg짜리 명암 처리되어 있는 쇠구슬이 4m/s로 날아가고 3kg짜리 명암 처리되어 있는 쇠구슬이 2m/s로 날아와서 얘가 빵 하고 부딪히더니 3m/s로 되튕겨 나왔다. A와 B가 있는데 그때 B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런 상황을 설정을 해주고 2kg가 4로 날아오고 3kg가 2로 와서 땅 부딪힌 다음에 되튕겨 나갔대. 아이고. 자, 이런 상황을 설정을 해줘 놓고 우리한테 뭘 물어볼 거냐면 첫 번째, 충돌 후에 B의 속도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냐? 그 다음 두 번째, A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냐? 세 번째, 얘가 무슨 충돌이냐?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걸 먼저 하고 와야 되겠다. 충돌의 종류에는 완전 탄성, 비탄성, 완전 비탄성이 운동량은 항상 보존된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 바로 다음 단원에서 일과 에너지 배울 때 나올 건데 운동 에너지라는 건 중학교 때 배운 대로 하면 2분의 1 mv 제곱, 질량에다가 속도를 제곱한 다음에 2분의 1로 나누는 되게 복잡한 값이야. 근데 운동 에너지가 뭔지는 자세하게 다음 단원에서 할 건데, 예를 들어서 10으로 들어간 놈이 10으로 튀어나오면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이 어떨까? 같겠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얘는 보존이 돼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충돌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고, 10으로 들어가서 2나 3으로 튀어나오면 속력이 줄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줄죠. 그러니까 얘는 감소를 해요. 오케이? 10으로 들어가서 하면 어떻게 돼? 열라 감소하죠. 많이 감소한다고. 그래서 얘는 엄청 감소해. 자, 이런 특징이 있어. 그러면 이걸 봐봐봐. A와 B가 있는데 슝, 이거는 금방 티가 나. 붙어서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면 무조건 완전 비탄성이잖아. 그죠? 근데 이거 완전 탄성, 완탄이야 비탄이야? 완탄충이야 비탄충이야? 구분하기가 어려워. 이 상황만 보면. 그죠?
그때 요걸 이용하면 좋단 말이야.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후에 보존이 됐는지 감소하는지. 오케이? 다시. 그래서 예제로 들어왔을 때 이런 상황을 줘놓고 얘가 대체 무슨 충돌이냐고까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때 우리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는 거야. 그럼 충돌 전에 얘 운동량 더하기 얘 운동량 더하면 충돌 후에 얘 운동량 더한 거랑 어때야 돼? 같다. 식으로만 꾸며주면 돼요. 2kg 곱하기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 얘는 당연히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식으로 꾸몄을 때 2 곱하기 플러스 4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랬던 놈이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3 곱하기 모르겠으면 V라고 놓는 거야. V. 이해갔어요? 그럼 얘가 얼마요? 2, 4, 8. 2, 3은 6 빼니까 얼마요? 2에서 2, 3은 6 넘어가면 8. 8은 3V. 맞아? 그럼 V는 얼마가 나와? 3분의 8.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그럼 오른쪽으로 3분의 8 미터 퍼 세크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이해갔어요? 오케이. 그 다음 숫자가 근데 3분의 8로 하면 힘든데. 그냥 할게. 얘는 A가 받은 충격량을 물어보면 IA를 구하면 F 곱하기 T는 MV 마이너스 MV 제로. 이해 갔어요? 근데 얘가 빵 하고 부딪혔는데 힘 알아? 시간 알아? 모르지. A의 충격량을 물어보면 철저하게 A만 보면 돼요. B 쪽으로 눈길도 주지 말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 때 우리가 요거를 아니까 질량은 2kg 충돌 전이나 충돌 후나. 맞아? 그럼 충돌 전의 속력은 플러스 4였고 충돌 후의 속력이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하면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4 뉴턴 세크.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이쪽으로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14 뉴턴 세크의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들어올 때 2, 4, 8을 세우고 2, 3은 6을 갖고 튀어나간 거 아니야. 8 세우고 6번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계산할 필요 없이 얘가 이쪽으로 14N이면 얘는 충격량 IB는 somebody do it. IB는 오른쪽으로 14N을 받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무슨 충돌이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4의 제곱. 이게 얘 운동 에너지. 그 다음 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그럼 얼마야 이게? 16에다가 6 더해갖고 얼마? 22줄. 맞냐? 맞아? 충돌하기 전에 22줄이었는데 충돌한 후에 얘는 오른쪽으로 3분의 8인데 아, 계산하기 더러울 텐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8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럼 이거 얼마야? 9. 그럼 얘하고 하나 지우고. 그지? 얼마냐 이게? 3분의 64. 그럼 이거 날리니까 32. 3분의 32는 얼마야 이게? 안 떨어져 또. 3분의 32. 9 더하기 3분의 32. 맞아? 이게 대략 10점 얼마 나오겠다. 그지? 맞냐? 그럼 얘가 10점 얼마. 그럼 더하니까 19점 얼마.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됐어, 줄었어? 줄었어. 그럼 무슨 충돌이야? 비탄성 충돌이라는 거지. 2분의 1 MV 제곱을 더하고 더했는데 얘가 똑같으면 완전 탄성 충돌인 거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케이스 2. 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건 이 두 가지 케이스의 문제로 다 걸려요. 이거 두 가지만 알면 나머지 다 풀 수 있는 거야. 케이스 2.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예를 들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2kg짜리가 2m/s로 가고 3kg짜리가 3m/s로 달려왔어. 그러더니 선생님들이 갑자기 그 다음 그리기가 귀찮아진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달려와서 한 덩어리가 돼요. 이런 말을 줘.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였다. 이따위로 쳐요. 알까?
그 얘기는 하고 이렇게 붙었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나무에 화살이 가서 꽂힌다든지 조그만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삼켰다든지 나무에 총알이 박혔다든지 다양한 유형으로 바꿀 수는 있어도 뭐 자석 N극하고 N극, S극으로 되어 있는 뭐 수레가 가서 떡 붙어서 같이 움직였다든지 그때 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알겠나? 그럼 얘가 몇 킬로? 5킬로가 되겠지. 그러면서 물어봐. 첫 번째, 한 덩어리 속력은 얼마냐고. 두 번째, A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냐고. 세 번째, 무슨 충돌인지는 그냥 알잖아. 무슨 충돌? 완전 비탄성. 그럼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 감소했겠지. 그래서 감소한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써서 충돌 전에 얘 운동량 더하면 얘 운동량과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그대로 식을 꾸미면 2 곱하기 플러스 2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야지. 그제? 그랬던 놈은 5 곱하기 V가 되었습니다. 얘가 마이너스니까. 맞냐? 이해 갑니까? 그러면 얘 계산하니까 2는 4 마이너스 9 그럼 마이너스 5는 5V 그래서 V가 얼마? 마이너스 1 맞냐? 맞냐? 그러면 한 덩어리가 왼쪽으로 1m/s로 가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 1m/s. 자,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건 요거 주의하세요. A가 받은 충격량 물어봐. 그럼 IA는 FT 몰라. 근데 MV-MV0로 풀 수 있어. 이건 이해하지? 중요한 건 얘가 5kg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 5kg 안에서도 A만 봐야 되는 거야. A만. B 쪽은 눈도 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2kg고 나중 질량도 2kg. 근데 처음 속도는 얼마였고 플러스 2였고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1이 됐지. 이해 갑니까? 그럼 계산하니까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 뉴턴 세크더라. 얘는 이쪽으로 6 뉴턴 세크를 받았다. 그러니까 4를 갖고 온 놈이 빵 6 때려주니까 4 세우고도 2가 남아서 1은 2를 갖고 간 거다. 알겠냐? 그러면 B가 받은 충격량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얼마? 6 뉴턴 세크 오른쪽이겠지 뭐. 그러니까 3, 3은 9, 9를 갖고 온 놈을 이쪽으로 빵 하고 6 때려줘봤자 세울 수 있어 없어? 못 세우니까 밀고 나간 거야. 3일은 3 가지고. 알겠나? 이해 가나? 자, 이런 얘기고. 그럼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얼마냐? 그럼 똑같아. 그냥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그럼 4줄. 얘는 27의 반땅이니까 13.5줄. 더해서 17.5줄. 이랬던 놈이 여기 가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5 곱하기 1의 제곱. 그래서 2.5줄. 그래서 얼마가 감소했다? 15줄이 감소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알겠나? 이해 가나? 그래서 충돌은 케이스 1하고 케이스 2 요 두 가지 걸리는 유형으로 갖다가 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거기다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반발계수라는 거 하나 설명하려고 그래. 교과서나 아니면 완자 같은 데 보면 반발계수를 이렇게 설명한다고. 반발계수 2는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분의 V1 대시 마이너스 V2 대시 이렇게 식만 딱 그려줘. 빽 절대 이렇게 외우지 마. 이렇게 해서 쓸 데가 없어요. 물리원에서는. 알간? 반발계수 그러면 명셈 뭐 자꾸 떨어져 이거. 연장도 너무 오래 썼나 봐. 이제 또 갈 때가 됐나 봐. 반발계수 있지? 반발계수를 명셈 가라사대 이렇게 가리켜. 반발계수는 접근 속도분의 멀어지는 속도다. 이거의 비율을 반발계수라고 칭한다. 오케이? 그럼 이거를 어디다 쓰는 거냐? 자, 봅시다. 벽이 있고요. 쇠구슬이 있는데 10으로 들어가서 10으로 튀어나갔어. 접근 속도 얼마야? 10. 멀어지는 속도 얼마야? 10. 10으로 들어가서 10으로 나오면 반발계수가 얼마일까? 1이지. 이해가세요? 그러면 반발계수로 따졌을 때 완전 탄성 충돌은 무조건 1이겠지. 아시겠어요? 그럼 다시 10으로 들어가서 하고 붙어버리면 접근 속도는 얼마야? 10. 멀어지는 속도는 0이지. 그지? 그럼 10분의 0은 0이 얼마로 들어가도 튀어나오지 않으면 0이야. 그럼 반발계수가 0이면 무조건 무슨 충돌? 완전 비탄성. 근데 10으로 들어가서 2나 3이나 4나 대충 튀어나오면 반발계수는 0보다는 크겠지만 1보다는 분명히 작겠지. 오케이? 그럼 이거 뭐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가르쳐요? 요거를 알고 있으면
요런 잡다한 계산 안 해도 됐다고. 알겠습니까? 얘 특징이 뭐냐면 질량을 안 따져도 되거든. 얘가 4로 다가오고 2로 다가오지. 4, 2 얼마로 가까워지니? 6. 그럼 접근 속도가 6이구만. 근데 1이 도망가는 게 3이고 1이 도망가는 게 3분의 8이지. 얘 가요? 그러면 얘가 3이고 얘가 3분의 8이면 이게 얼마야? 2점 얼마 얼마지? 2점 얼마 얼마하고 3하고 더하면 5점 얼마 얼마지? 6으로 다가와서 5점 얼마 얼마로 멀어지면 6분의 5점 얼마 얼마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지. 그럼 무슨 충돌? 그냥 비탄성이. 이해 가세요? 6으로 다가왔는데 멀어지는 속도가 66이었으면 어때? 6으로 다가와서 6으로 멀어지면 질량하고 상관없이 그냥 반발 계수가 1이니까 완전 탄성이. 운동에너지 안 따져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얘 같은 경우에 무슨 충돌이냐 그럼 보면 알잖아. 근데 빵 요때 이게 무슨 충돌인지 알아내기 쉬운 게 이런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엔 다양한 예제가 있을 것이고 그 풀 때 쓰는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었으며 두 번째가 반발계수야. 그러면 참고로 이 반발계수식은 어떻게 만든 거냐. 이 정의만 알고 있다면 여기 1번 물체 질량은 필요 없고 2번 물체 부딪히고 나서 1번 다시 얘는 부딪히고 나서 2번 다시 접근 속도를 하려면 1번과 2번 얘의 속도를 V1, V2라고 하면 누가 커야 되냐? 접근하려면 V1이 커야 접근하지. 그럼 접근 속도라는 건 얘가 2로 가는데 얘가 10으로 쫓아가면 8로 접근하는 거 아니야. 즉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 분해. 그럼 이때는 멀어지는 속도 그럼 V1 다시랑 V2 다시 그러면 누가 커야지 멀어지냐? V2 다시. 그럼 V2 다시 빼기 V1 다시가 반발계수 2겠지. 그지? 근데 1, 2, 2, 1 하면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하나 끄집어내서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V1 마이너스 V2분의 V1 대시 마이너스 V2 대시 즉 접근 속도의 차분의 멀어지는 속도의 차야. 그게 반발계수 2라는 식이 나온 거야. 오케이? 이 반발계수까지 써가지고 쓰는 문제는 물리원에서는 나오기 힘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요령껏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알아둡시다. 접근 속도분의 멀어지는 속도가 반발계수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 한번 설명을 해보았어. 자, 반발계수까지 설명을 해보았고. 자, 그러면 이제 한 두어 가지만 더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충돌에서는. 첫 번째, 완전 탄성 충돌의 특징. 완전 탄성 충돌만 갖고 있는 특이한 성질이 한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얘만 갖고 있는 특이한 성질이었지, 그지?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반발계수 2가 어때? 1이었지. 그게 이제 얘만의 성질이죠, 그죠? 오케이? 세 번째가 이제 알아두면 편해. if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완전 탄성 충돌하면, 오케이? 만약에 질량이 똑같은 놈이 완전 탄성 충돌을 하면 속도가 익스체인지 된다. 이게 뭔 말이야? 속도가 뒤바뀐다고. 이거 알아두면 되게 편한 게 뭐냐면 이거 봐봐. 1kg짜리가 1.414m/s로 달려가고 1kg짜리가 1.732m/s로 달려들어가. A와 B가 있어. 그러면서 꼭 이래. 단 충돌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 손실은 없었다. 이렇게 줘요. 너네들한테 문제에서 착하게 그냥 완전 탄성 충돌이다. 그러면 편할 텐데 문제는 그렇게 안 줘. 항상 충돌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 손실은 없었다라고 돌려서 줘요. 운동 에너지 손실이 없는 놈이 뭐니까? 완전 탄성 충돌이니까. 근데 if 두 놈의 질량이 어때? 같지? 그러면 계산할 필요도 없고 충돌 후에 B는 어떻게 돼? A는? 여기 가서 땅 부딪힌 다음에 A는 1.732를 갖고 튀어나가고 얘는 1.414를 갖고 튀어나가.
오케이? 숫자를 딱 보면 일단 계산하기가 확 싫어지잖아. 1.414, 1.732, 그지? 근데 쉽게 생각해하고 질량 m하고 m이 빵 충돌하면 속도를 서로 뒤바꿔 가버려. 계산할 필요 없이.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요걸 이용해갖고 니네들이 직관적인 풀이를 할 때 도움이 되라고 세 가지 케이스를 가르쳐 줄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질량 m짜리가 V로 가서 가만히 있는 질량 m짜리랑 부딪힐 때, 두 번째 케이스는 질량이 허벌나게 큰 놈이 V로 가서 가만히 있는 m이랑 부딪힐 때, 얘는 쬐깐한 놈이 V로 가서 질량이 허벌나게 큰 가만히 있는 놈이랑 부딪힐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이거 부딪히고 나면 그냥 직관적으로 상상해 주면 돼요. 얘는 질량이 똑같은 놈이 완전 탄성 충돌을 했어. 셋 다. 오케이? 완전 탄성 충돌하는데 질량이 똑같으면 속도가 어떻게 돼? 뒤바뀌어.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라고 했을 때 A는 어떻게 되고? 얘 걸 가져가야 되니까 정지해버리고, B가 얼마를 갖고 가? V를 갖고 갈 거라고 계산 안 해도 할 수 있지. 그제? 알겠죠? 그럼 얘는 당구공으로 골프공 때렸다고 생각해봐. 당구공 무겁지? 골프공 조금 가볍지, 그지? 근데 둘이 딱딱하니까 딱 부딪혔다고 생각해봐. 무거운 걸로 가벼운 걸 딱 때리면 어떻게 돼? 밀고 나가. 그래서 라지 M짜리는 얘보다는 속력은 약간 줄었겠지, 그지? 대신에 앞에 있는 놈은 평 하고 튀어나갈 거야.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무거운 놈이 가벼운 걸 때릴 때 밀고 나가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가벼운 걸로 무거운 걸 때릴 때 이만한 당구공에 비비탄 총알을 쏘면 어떻게 돼? 튕겨나가지, 그지? 그래서 얘는 반대 방향으로 팅 하고 튕겨다. 어느 정도의 속력이 될지 몰라요. 질량 비율에 따라서. 근데 라지 M도 아까보다는 맞았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몇 배까지 계산할 필요도 없어. 직관적으로 아 이렇게 되겠구나. 이걸 이해를 해줘야 수능 기출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 마찰이 없는 매끄러운 면에 질량 M짜리 A가 V로 달려가 명암 처리돼 있고, 질량 M짜리 B는 가만히 있었어. 질량 3M짜리 C가 왼쪽 방향으로 V로 달려가. 오케이? 근데 뭐 쉽게 바꿔서 요걸 SA, SB라고 할게요. 오케이? 더 쉽게 그냥 이걸 지워. 원래 양쪽에서 달려왔는데 문제를 살짝 각색을 하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얘네들이 모든 충돌이 끝난 후에 A, B, C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뭐 방향과 운동의 방향과 뭐 운동의 크기는 안 물어보고 방향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거 몇 번 충돌하겠느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몇 번 충돌? 총 충돌 횟수. 몇 번 충돌. 두 번째는 모든 충돌이 끝난 후 A의 속도는 어느 방향으로? 어느 방향이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럼 일단 같이 상상을 해봅시다. 맨 먼저 A가 B하고 가서 땅 부딪히면 A는 어떻게 되지? 단 충돌 과정에서 운동에너지 손실은 없었다. 이게 가정이야. 그럼 무슨 충돌? 완전 탄성 충돌. 그지? 완전 탄성 충돌인데 질량이 똑같으면 속도가 어떻게 돼? 뒤바뀌어서 한 번 빵 충돌하고 나서 A는 정지하고 B가 얼마로 가겠어? V로 가겠죠. 충돌 한 번. 이해 가세요? 그리고 얘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가만히 있었고 얘가 다가올 거 아니야. 가벼운 놈으로 무거운 놈 때리면 어떻게 돼? 아까 되튕겨 나와. 그래서 얘는 계속 가만히 있는데 얘가 땅 하고 부딪혀서 되튕겨서 어떤 다른 속도가 돼서 B가 튀어나오겠지, 그제? 근데 얘는 맞았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찔찔찔 가겠지. 그래서 두 번 충돌. 그 다음 마지막 충돌은 어떻게 일어나? 얘랑 부딪히면 다시 B는 정지돼 있고 A가 얘 거 속도 가지고 튕겨져 나가지. 그리고 C는 가던 길 계속 가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총 충돌이 몇 번 일어나? 한 번, 두 번, 세 번. 맞아? 그 다음에 모든 충돌이 끝난 후 A는 어떻게 돼 있어? 왼쪽으로 달리고 있어.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 금방 배운 걸로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충돌의 마지막 챕터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건 필수 예제가 하나 있어요. 직접 이 예제로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걸 살짝 변형해서 여러 방면으로 나오니까 이건 꼭 알아둡시다. On the desk, 책상이 있고 책상 다리가 이렇게 있고 책상에 수레 2개를 놓습니다. 이렇게 A와 B에 수레 2개가 있어. 이걸 용수철을 압축해 놓은 다음에 실로 잼매놔. 그래 놓고 선생님이 카타칼로 얘를 탁 끊으면 어떻게 될까? 용수철이 팽창하면서 양쪽으로 붕 하고 날아가겠지. 날아가서 맨 끄트머리에 가서 동시에 부딪히도록 양쪽에다가 멈춤막대라는 걸 세운대. 그럼 멈춤막대가 뭐야 싶은데 멈춤막대는 그냥 턱이야, 턱. 얘 가요? 얘가 수레가 가서 딱 부딪히도록 턱을 만들었다고. 근데 2개가 동시에 부딪히도록 이게 조정을 한대요. 오케이? 자, 이제 갑니다. 얘를 탁 끊었을 때 용수철이 팽창하면서 A를 미는 힘 FA와 B를 미는 힘 FB는 어떨까? 같겠죠. 작용, 반작용으로. 그래서 A의 크기와 B의 크기는 같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서로 미는 시간은 어떨까? 이게 팽창하는 동안 서로 밀리는 시간은 같겠죠. 그럼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떨까요? 같겠죠. 그렇다면 델타 MV도 어떨까요?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도 같겠지. 이해합니까? 자, 그럼 이걸 풀었으면 얘 질량을 편의상 MA, 속력을 VA, 얘 질량을 MB, 속력을 VB라고 하면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건 MA, VA 빼기 MA, 처음 속도가 0. 맞죠? 그럼 얘는 MB, VB 빼기 MB, 처음 속도 0. 이 크기가 같을 거야. 맞아? 그럼 결론은 MA, VA의 크기와 방향은 반대일 테니까 그 다음 MB, VB의 크기가 어때? 같다. 즉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 자, 지금 선생님이 뭘 정리를 했느냐? A와 B가 갖게 되는 물리량, 힘 똑같고 시간 똑같고 충격량 똑같고 운동량 똑같다. 그제? 더 나아가서 동시에 멈췄다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아간 거리를 X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아간 거리를 XB라고 하면 얘가 날아가는 시간은 편의상 T-라고 할게. 이 T하고는 다른 거니까. 이 T는 팽창할 때 시간, T-는 날아가는 시간. 근데 동시에라 그랬으니까 T- 같겠죠. 근데 얘가 뭐요?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게 VA일 거 아니야. 이해 가세요? 그럼 얘는 또 뭐겠어? VB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MA 곱하기 XA의 크기와 MB 곱하기 XB의 크기는 어때야 돼? 또 같더라 이런 얘기지. 오케이? 자, 지금 정리해 준 건 다 둘이 같은 값을 갖는 물리량을 정리해 봤어. 자, 그럼 다시 얘 질량이 2고 얘 질량이 3이야. 2kg, 3kg. 2대 3이었다. 그럼 속력은 몇 대 몇이 돼야 돼? A와 B의 속력의 비율은 3대 2가 돼야지 곱하면 똑같겠지. 그럼 이 거리와 이 거리의 비율은 또 몇 대 몇이 돼야 돼? 여기 봐봐봐. 그리고 속력하고 얘하고 똑같은 비율이니까. 속력이 3대 2면 얘가 6cm면 얘는 4cm. 3대 2가 되면 돼. 얘 가요? 알겠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례적으로 정리하는 거 봐봐봐. MA 대 MB는 VB 대 VA가 돼야 되겠지. 그죠? 질량이 2대 3이면 얘는 3대 2가 돼야 되니까. 3대 2가 돼야 되니까. 이해 가세요? 그 다음 MA 대 MB는 XB 대 XA가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하나? 알겠나? 마지막 A와 B의 운동에너지 비율은 A와 B의 운동에너지 비율은 몇 대 몇일까? 요거 애들 많이 틀린다. 질량이 2대 3이래. 그럼 운동에너지 비율은 1대 1이요? 3대 2요? 그러면 안 된다. 자, 운동에너지 어떻게 계산해? 2분의 1 MV 제곱이고 2분의 1 MV 제곱 요거의 비율을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2분의 1 똑같은 거 날리고 여기 MA, VA,
MB, VB로 놓고 나니까 운동량이 똑같다고 할까 여기. 그죠? 그러면 MV 하나씩. MV 하나씩. 그러니까 VA 대 VB하고 운동에너지 비율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아까 VB 요거니까 여기에 얼마라고 나오면 돼? VB 대 VA하고 똑같겠지. 이해 가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얘 질량이 2대 3이면 속력은 3대 2, 거리가 3대 2, 운동에너지도 3대 2. 알겠냐? 알겠냐? 같은 물리량은 뭐가 있어? 힘, 시간, 충격량, 운동량, XA 곱하기 MA, MB 곱하기 XB가 똑같다고 곱하면. 알겠어요? 오케이? 자, 요거 잘 정리하기 바래.